노년의 품격 가꾸기 오만 1003번님께 드리는 아침 인사. 우리가 알던 단군 이야기는 하나가 아니었다. 신화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와 오늘날의 우리는 어릴 적부터 곰이 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되어 환웅과 결혼해 단군을 낳았다는 이야기를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알던 단군 이야기가 정답이 아니라 여러 버전 중 가장 유명한 하나의 버전일 뿐이라면 어떨까요? 단군 신화의 다채로운 모습과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올려봅니다. 저와 다른 의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열린 마음으로 인정합니다. 1. 단군 신화 마이너스 문헌마다 다른 이야기들. 마치 인기 드라마의 여러 버전의 감독판이 있듯이 단군 신화도 기록된 역사책마다 조금씩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스탠다드 버전, 삼국유사 신비로운 건국의 서막. 우리가 아는 곰과 호랑이 이야기가 바로 이 책에 나옵니다. 가장 대중적인 단군 신화는 삼국유사 기이편에 수록된 내용이다. 환인의 서자 환웅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자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오고 이때 인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던 곰과 호랑이에게 쑥과 마늘을 주며 100일간 햇빛을 보지 말라고 이릅니다. 곰은 이를 지켜 웅녀가 되고 환웅과 혼인하여 단군 한검을 낳았다는 신화적 서사가 중심을 이룹니다. 이는 천손의 하강과 동물 토템 신앙이 결합된 고대 건국 신화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줍니다. 역사 교과서 느낌의 담백한 버전, 제왕운기 역사적 정통성을 강조하다. 고려 후기 이승유가 저술한 제왕운기에 나타난 단군 신화는 삼국유사와는 결을 달리합니다. 여기서는 환웅을 단웅천왕으로, 웅녀를 환웅의 손녀로 묘사하며 곰과 호랑이의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환웅의 손녀가 단수신, 박달나무 신과 결혼해 단군을 낳았다고 간략하게 서술합니다. 신비로운 이야기보다는 단군을 우리 역사의 첫 페이지를 여는 실존 인물처럼 담담하게 기록하며 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이는 원나라의 간섭을 받던 당시 우리 민족의 자주성과 유구한 역사를 강조하려는 이승유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외에도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세종실록 지리지나 응제시주 같은 책들에도 단군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며 조금씩 다른 설정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군 신화는 단 하나의 고정된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를 거치며 여러 학자와 기록가들에 의해 다양하게 변주되어 왔습니다. 조선시대 문헌 속 단군의 모습. 조선시대에 편찬된 여러 문헌에서도 단군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으며 이 역시 조금씩 차이를 보입니다. 응제시주 권람이 세조의 명으로 쓴 이 책에는 삼국유사의 내용과 유사하면서도 단군이 하백의 딸과 혼인하여 하제 부르를 낳았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여의 건국신화와 단군 신화를 연결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세종실록 지리지 단군을 평양에 영위한 존재로 기록하고 있으며 삼국유사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공식 기록인 지리지에 단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동국 여지 승남 각 지역의 지리, 풍속 등을 기록한 이 책 역시 단군 관련 사당과 유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단군이 역사적, 지리적 실체와 연결되어 인식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주류 역사학계에서 인정하지 않는 기록들. 한편 규원사화나 환단고기와 같은 책에도 단군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이들 문헌은 단군 조선을 47대의 단군이 다스린 왕조로 묘사하는 등 기존의 신화적 서술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책들은 후대에 쓰여졌다는 위서 논란이 있어 주류 역사학계에서는 사료로서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군 신화는 고정된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를 거치며 다양한 문헌을 통해 여러 모습으로 기록되고 재해석되어 왔습니다. 신비로운 건국 영웅에서부터 민족의 역사적 시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군의 모습은 우리 민족이 자신의 뿌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자긍심을 다져왔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적 유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군 이야기가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그냥 옛날 이야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단군 신화는 우리 민족에게 단순한 신화 그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단군 신화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를 넘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공동체 의식을 다져온 핵심적인 문화유산입니다. 따라서 역사적 사실 여부를 따지기보다
그 속에 담긴 상징과 가치를 이해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민족 정체성의 확립과 공동체 형성. 우리는 하나라는 정체성을 심어주었습니다. 당신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 모두가 단군의 자손이라고 답할 수 있는 것은 이 신화가 우리를 하나의 민족 공동체로 묶어주는 강력한 끈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단군 신화는 단군이라는 단일 시조를 통해 우리 민족이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된 공동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특히 몽골의 침략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단군 신화는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내부적 결속을 다지는 중요한 정신적 버팀목 역할을 했습니다. 홍익인간이라는 건국 이념 제시. 단군의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은 단순히 우리 민족 잘 살자를 넘어 모든 인간의 행복과 평화를 지향하는 보편적인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민족이 어떤 나라를 꿈꾸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자랑스러운 정신적 유산입니다. 세계사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힘든 숭고한 건국 이념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국가를 세우는 것을 넘어 평화와 번영을 지향하는 민족의 철학적 가치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유구한 역사의 깊이와 문화적 자긍심의 원천. 단군 신화는 우리 역사의 시작을 기원전 2333년으로 설정함으로써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오랜 역사를 가진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우리 민족이 독자적인 문화와 역사를 가진 주체임을 선언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고대 사회의 모습을 엿보는 창. 신화 속에는 고대 사회의 생활상과 사상이 상징적으로 녹아 있습니다. 천손사상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설정은 지배층의 권위를 신성시했음을 보여줍니다. 토테미즘 TOTEMISM 곰과 호랑이의 등장은 특정 동물을 숭배하던 부족들의 존재를 암시합니다. 곰을 숭배하는 부족이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을 이기고 주도권을 잡았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농경 문화 환웅이 거느리고 온 풍백, 우사, 운사는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으로 농업을 중요하게 여겼던 고대 사회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3. 신화는 신화일 뿐 우리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다양한 단군 신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실이 아닌 의미에 집중하기. 정답은 진짜냐 가짜냐를 따지는 낡은 잣대를 버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곰이 정말 사람으로 변했는지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것은 소설 어린 왕자를 읽고 왜 여우가 말을 해? 라고 따지는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 여부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상징과 의미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 속에 우리 조상들이 어떤 생각과 가치를 담아 후세에 전하고자 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열린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활용하기. 단군 신화는 고정불변에 박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군 신화는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살아 숨쉬는 문화의 원천입니다. 오늘날 다양한 드라마, 영화, 게임, 웹툰 등의 문화 콘텐츠로 재창조되며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화의 상징과 교훈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열린 태도가 필요합니다. 통합과 화합의 상징으로 삼기. 단군 신화는 남북한 모두가 공유하는 민족의 공통 자산입니다. 이념과 체제를 넘어 한민족이라는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매개체이므로 이를 민족의 화합과 평화를 위한 상징으로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맹목적 신봉과 역사 왜곡 경계하기. 신화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과 이를 객관적 근거 없이 실제 역사로 주장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신화를 근거로 우리 역사를 무리하게 확장하거나 다른 민족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유사 역사학으로 흐를 수 있으므로 경계해야 합니다. 신화는 신화로서 그 상징적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번님, 결론적으로 단군 신화는 단 하나의 정답이 존재하는 박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를 따라 여러 얼굴로 우리에게 전해져 온 민족의 서사시이자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조상들의 깊은 성찰이 담긴 선물입니다. 사실의 잣대가 아닌 의미의 눈으로 바라볼 때 단군 신화는 우리에게 더 큰 자부심과 새로운 상상력을 안겨줄 것입니다. 오늘의 음악 산책 오래 살기를 하늘에 비는 음악. 사족. 궁중에서 왕의 장수와 나라의 태평을 기원할 때 연주되었습니다. 지금은 관현악 합주로 독립 연주되기도 하고
궁중 무용이나 국악 연주회에서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곡의 성격은 장중하면서도 밝아 축제적 의례적 성격이 강합니다. 감상 포인트. 첫머리에서는 엄숙하고 느긋한 분위기가 흐르고 끝으로는 넉넉한 기운이 맺히며 하늘에 올리는 축원의 뜻을 마무리합니다.